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쓸쓸한 너의 아파트. 여러분의 집은 어떤 형태인가요? 질문이 조금 어려웠나요? 요즘은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등등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 문화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는 유독 한국에서 눈에 띄죠. 한국의 어느 곳에 가도 곳곳에 아파트가 있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위치를 물어볼 때 나 여기 서울시 반포 아크로야 라고 하면 내가 갈게 라고 하는 대화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놀라워했던 외국인 친구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파트가 오죽 많으면 한 아파트에 1차, 2차, 3차, 4차, 심지어 저는 8차까지도 있는 아파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좀 신기하죠?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인들이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인들의 주거 문화는 아파트가 주를 잇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약 30% 정도는 단독주택, 그리고 약 12% 정도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에 갑자기 몰려들면서 생기게 된 공동주택 문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사이에 수도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를 나라는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 끝에 나라에서는 정책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아파트 문화 발전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아파트,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형성입니다. 단지라는 것은 한 덩어리 혹은 하나의 집단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대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건물, 여러 동이 하나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공동시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터, 노인정, 독서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다 형성이 되어 있죠. 정말 큰 대형 단지는 쇼핑센터나 레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초고층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좁은 땅에 높은 인구 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인데, 최근에는 점점 더 높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5층은 기본이고 20층, 30층, 50층까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브랜드 아파트가 성행한다는 것이 한국 아파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상품을 만든 회사나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신기하게도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현대, 대림, 어디가 있죠? 롯데야. 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만든 아파트를 브랜드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각 브랜드별 아파트의 특징에 따라서 선호하는 곳들이 또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아파트가 그저 사는 곳이라는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 혹은 재산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아파트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리가 편하다는 것이죠. 아파트별로 관리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서 주민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시설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곳에서 다 해결해 준답니다.
무인 택배함이나 분리수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방이나 유치원, 노인정, 독서실 등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시설 말고도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혹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네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죠. 먼저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여러 층이 쌓아 올려져 있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아무래도 아래층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들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요. 또 건설을 할 때 시공이나 자재가 부실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이와 관련된 범죄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에도 요즘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웃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비반려인들은 소음이나 오염 등의 불편함을 또 호소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서양식 주거 형태와 전통적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먼트라는 주거 형태는 서양에서 온 것이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한국의 문화에 맞춰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외국과는 다른 아파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 습식 욕실을 갖고 있다는 점, 좌식 문화라는 것, 그리고 풍수지리를 따진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특징들은 한국의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아파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파트와 같은 듯 다른 한국의 아파트 문화. 한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체험해보지 못했던 외국인분들의 시선에서는 한국의 아파트가 조금 개성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주거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고 또 한국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대단한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구가 한데 어울려 사는 아파트 주거 문화. 나의 불편함은 곧 이웃의 불편함이라는 생각으로 배려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